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신부전 치료를 맡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영어로는 4필러라고 하는데 마치 그리스 신전에 나오는 건물들처럼 붉은 기둥이 신부전 치료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서 4가지 약재를 그 기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약재를 말씀드리면 베타 차단제, 그리고 호르몬을 억제하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네프릴리신 억제제와 같은 약재, 그리고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호르몬 억제제 또는 이뇨제, 그리고 SGLT2 이니비터라고 하는 엠파글리플로진 또는 다파글리플로진 같은 4개의 계열의 약재가 신부전 치료에서 가장 핵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들은 박출률 감소 신부전에서는 지침에서도 반드시 사용할 것을 굉장히 높게 공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험에서도 대부분 인정을 해주지만 아직까지 박출률이 보존되는, 좌심실의 박출률이 40% 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 지침에서도 공고 정도가 낮은 편이고 대부분 보험에서도 이런 약재를 박출률 보존 신부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내가 신부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4개의 약재를 모두 다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 상태와 갖고 있는 동반 질환이라든지 나의 혈압 상태, 맥박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방을 받게 됩니다. 신부전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약재들 중에서 좀 독특한 약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우연히 신부전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부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재가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라고 얘기를 하고 나트륨과 당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신장에서 염분과 당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억제하는 수용체를 다시 억제함으로 인해서 염분과 당을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되게 기능을 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 약재를 사용하게 되면 소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당이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당은 바깥으로 버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염분 또한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당과 염분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분이 함께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고 이런 이뇨 효과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뇨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심장과 연관이 있는 혈관에도 좋은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신부전 상태에서 효과를 입증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약재는 2가지인데 엠파글리플로진이라고 하는 자디앙이라는 약재가 있고 다파글리플로진이라고 하는 꼭시가라고 하는 그 2가지 약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하지만 당뇨병이 없는 환자분들에서는 약재의 효과는 우리가 입증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험은 되지 않아서 비급여로 사용을 해야 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약 10,000원에서 20,000원을 넘지 않는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약재의 효과를 생각하면 비급여로도 충분히 사용을 해도 큰 부담은 없으면서 약재의 효과는 좋아서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최근에 당뇨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당뇨병에 대한 조절뿐만 아니라 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도 이 약재를 사용을 하면 2가지 병을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재를 사용했을 때 보통 체중이 한 1-2kg 정도 빠지는 경험을 함께 하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도 같이 있고 몸에서 수분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종이나 호흡곤란 증상도 함께 호전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뇨병이 없는 환자분들이 이 약재를 사용했을 때 혈당이 너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당뇨병이 없는 환자분들께 사용했을 때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약재를 잘못 써서 당뇨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존의 연구라든지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뇨제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변이 밖으로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변이 밖으로 배출이 돼서 탈수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약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뇨작용이 발생하지는 않고 다행히 적정한 500cc에서 한 1000cc 정도의 이뇨 효과는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과도하게 차 있는 수분은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소변이 나가서 탈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탈수 증상이 있거나 이뇨제와 함께 복용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조금은 과하게 발생해서 신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를 함께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탈수 증상이 좀 자주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제 사용에 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부전 약제를 사용을 했을 때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되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낮은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나빠지는 이벤트를 또 경험을 했다가 또 좀 치료하면 좋아졌다가 또 다시 나빠지고 이런 계단 내려가듯이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다가 결국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기 전에 심장이식이나 좌심실 보조장치 같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잣대들은 있지만 이 약제를 사용한다고 어떤 분들에게 좋아질지 또는 어떤 분들은 결국 종국에는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진단받을 당시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원인 질환이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혈압이 너무 높아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고혈압성 신부전인 경우에는 혈압만 떨어뜨려주면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질환이고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또는 가족성으로 대대로 심장 기능이 안 좋았던 분들은 심장이 회복되지 않고 점점점 나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심장이식이나 좌심실 보조장치를 받아야 될 정도로까지 나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인 질환과 환자의 상태 그리고 약제의 초기 반응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약제를 썼을 때 목표로 하는 것은 심장 수축 기능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의해서 사망을 막고 또는 신부전 상태가 악화되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게 되는 일들을 막는 역할도 이 약제들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사용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신부전 약제를 드시면서 따로 주의해야 되는 내용은 없는데 단지 신부전이라는 질환을 알고 계시는 분은 너무 과도한 육체적인 활동이나 경쟁적인 스포츠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공을 뺏어서 나를 앞질러 가고 있다면 내가 최대한의 힘을 써서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부정맥 같은 것들이 촉발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한 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가뜩이나 심장이 지금 안정시에도 내 몸을 뒷받침하기에 힘든데 그런 요구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 즉 수요가 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심장이 과정을 따라가느라 때로는 완전히 지쳐버려서 넉다운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에 물이 갑자기 찬다든지 부종도 심해진다든지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아예 기능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해서 급사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육체적인 활동을 좀 피하는 게 좋고 놀이기구 중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우리 몸에 자극을 주게 되는 그런 놀이기구를 탄다면 잠재되어 있는 부정맥이 촉발되어 나오거나 맥박수가 너무 빨라지는 과정에서 심장이 적절하게 우리 몸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신부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극이 내 몸에 오게 하는 상황은 좀 피하는 게 좋고 반드시 술이나 담배 같은 안 좋은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건축 일이라든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다면 한 번쯤 직업을 좀 변경하는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운동선수인데 신부전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 신부전과 관련된 모든 약제를 다 써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뇨제도 상당히 써야 되고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일은 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도 자각을 하실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은데 저도 반드시 직업을 여쭤보고 과도한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직업을 변경하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안전까지도 같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 파일럿이라든지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큰 덤프트럭 같은 것들을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본인의 의식 소실이나 상태 변화가 다른 분들의 안전까지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도 직업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직업을 좀 때로는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신부전 약제가 가끔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지금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예후의 호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약제들도 많다 보니 증상이 없어서 약제를 드시다가 중단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내가 신부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편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의 위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이 신부전 약제를 적정한 용량으로 주치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적정한 용량에 따라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것이 신부전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관리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보호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명드린 신부전 약제를 잘 사용하셔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유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